은혁이 여행 경비의 습관을 전했다. 10월 2일 방송된 JTBC 예능 프로그램 아는 형님, 이하 아영 300회에는 앞선 출연에서 화제성과 큰 웃음을 안겼던 이찬원, 영탁, 동해, 은혁이 전학생으로 찾아왔다. 이날 은혁은 9년째 경차를 타고 있다며 너무 좋아서 굿모닝이라고 차 이름도 지어준 사실을 전했다. 은혁은 이 사실을 얼마 전 개인 방송에서 공개했는데 그 덕에 광고가 막 들어온다고 자랑했다. 은혁은 경차를 타는 것이 저 검소이유를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라고 해명했다. 20대 때는 스포츠카 등 타고 싶은 걸 많이 탔는데 서울 바닥에서는 경차만 한 게 없더라고. 은혁은 그 예로 원래 스포츠카는 부응하고 가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분기익이다라고 설명해 웃음을 자아냈다. 은혁은 경차의 장점으로 골목 다니기 좋고 주차도 좋다. 실제 실내가 생각보다 넓다고 말했다. 한편 아는 형님들은 이런 은혁이 돈을 대부분 어디에 쓰는지 궁금해했다. 이에 은혁은 여행할 때 많이 쓴다며 경비를 잡아놓고 가는 게 2천만 원이라고 답해 놀라움을 안겼다. 은혁은 나는 가면 좀 길게 가는 편이고 가족과 여행하는 것도 좋아한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쇼핑 다 하고 해서 여행에 많이 쓴다고 설명했다. 제주 이승용 변호사 진실은 무엇일까? 10월 2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2019년 그알 제작진에게 제주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 관련 제보자로 나선 이후 오히려 용의자 신분으로 검거된 김씨에 대해 파헤쳤다. 정의감, 배려심이 강했던 고 이승용 변호사는 지난 1999년 11월 5일 새벽 제주 북초등학교 인근 자신의 차량에서 피살당한 채 발견됐다. 고인은 흉골에 흉기를 찔린 채 사망했다. 1999년 11월 5일 발생한 제주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는 2014년 11월 4일까지였다. 이에 제주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은 범인을 찾지 못한 채 미제 사건으로 끝났다. 2019년 김씨는 자신이 제주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에 가담했다고 주장하며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에게 제보했다. 사건 당시 제주폭력조직 위탁파의 행동대장이었던 김씨는 두목으로부터 이승용 변호사를 혼내주라는 지시를 받은 뒤 다른 조직원인 갈매기에게 이 지시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를 위임받은 갈매기가 우발적으로 이승용 변호사를 살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씨는 억울한 상황에 처한 유족에게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며 돈을 받을 생각이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당시 김씨 주장의 신빙성을 확인하려 했으나 고인을 살해했다는 갈매기가 2018년 스스로 생을 마감해 확인하기는 쉽지 않았다. 사건 당시 부검 결과 이승용 변호사는 흉기로 공격당했다. 범인이 사용한 흉기는 웬만한 칼로는 뚫기 어려운 흉골을 지나 심장을 관통했다. 김씨가 제작진과의 인터뷰 도중 설명한 얇고 좁게 갈아낸 칼이었다. 김씨의 주장대로라면 자신은 사건 현장에 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흉기의 형태를 그토록 자세하게 알 수 있었던 걸까?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는 김씨의 인터뷰, 진술 내용과 관련 본인이 직접 겪은 내용이 아니라면 이렇게 자세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지난 8월 18일 김씨가 캄보디아에서 제주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국내 송환됐다.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약 21년 9개월, 일수로는 무려 7,958일 만에 용의자 검거였다. 김씨는 지난 6월 캄보디아에서 불법 체류자로 붙잡힌 후 캄보디아 시소폰 검문소에서 체포됐다. 제주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는 2014년 11월 4일까지였으나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이에 김씨가 체포될 수 있었다. 극적인 반전 끝에 김씨가 검거됐으나 그는 조사 과정에서 자백과 부인을 반복하며 진술을 여러 번 바꿨다고 한다. 도진기 전 부장판사는 지금 가장 강력한 증거는 그 방송 화면이다. 방송에다 대고 스스로 범행을 자백하고 나온 거잖아요. 공소시효 끝난 줄 알고. 이런 경우는 전무후무하다고 말했다. 김씨가 제작진과 이야기를 나눈 촬영 및 녹음 파일은 16시간 분량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김씨가 그것이 알고 싶다, 카메라 앞에서 직접 진술한 인터뷰 내용 자체가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범죄심리학자 표창원은 범인이 공격을 행하고 피해자를 관찰했다. 어느 정도 피를 흘렸는지 어떤 상태인지 확인했다. 이는 범행의 결과를 누군가에게 알리고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